네, 반갑습니다. 6월 29일 일요일 종목 진단입니다. 자, 오늘은 원전 해체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26일이었죠. 네, 지난주 목요일 원안위라고 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네, 고리 1호기,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거래요. 자, 이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최종적으로 승인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자, 72년도 건설 허가가 나고, 지금 벌써 5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영구정지 8년 만에, 지금 현재 그 해체 승인이 최종적으로 난 거죠. 자, 그래서 고리 1호기를 완전히 해체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라서, 이게 2037년까지랍니다. 그리고 금액은 1조 700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해체 비용만 1조원이 넘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지을 때도 어마어마한데 해체할 때도 돈이 드는 거. 야, 이런 부분들.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또 형성이 되는 것 같죠. 자, 그래서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첫 원전이라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기념비적인 모습 좀 있지만은 조금은, 네, 이제 원전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뒤로 밀려나거나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안전상의 이유로 일단은 원전 해체를 진행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피해가기 어려운 내용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글로벌 원전 해체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원전 해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나라들도 원전 해체를 해야 되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런 원전 해체와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을 띨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네,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 이 4개 국가만이 원전을 해체해 본 경험이 있고, 또 상업용 원전을 해체해 본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그냥 없는 시장이에요. 경쟁자가 많지 않은 시장. 그래서 기술력만 제대로 되고 해체를 성공적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이쪽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수혜를 좀 얻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원전 해체와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알아볼 건데 차트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목은 뭘 봐야 되나요? 오르비텍. 네, 오르비텍 먼저 보죠. 오르비텍. 이름이 오르비텍이라서 네, 잘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자,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뭐냐? 방사선 관리, 제염 기술, 뭐 이런 폐기물 관리 시설, 해체 용역 뭐 등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폐기물 분석 및 처리 기술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방사선 관리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 국내외 원전 해체 사업 참여에 아주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총도 지금 얼마 안 됐어요. 네,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충분히 급등할 수 있었던 내용이죠. 왜냐면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이 아까 말씀했지만 500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 시총이 1000억도 안 되는 기업이 500조 원 시장에 뛰어들어서 수혜를 받는다. 자, 온몸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중요한 거는 뭐냐? 일단은, 네, 필요하죠. 안전관리 기술 필요하고, 뭐, 다 좋은데, 현재 시점에서 당장, 네, 이 500조 원이다 해가지고 빵빵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당장 우리 고리 원전만 하더라도요, 고리 1호기만 하더라도 2037년까지입니다. 앞으로 10년도 더 걸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렇다는 것은, 상당히 서서히 녹아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익 매도가 나왔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이쯤에서 차익 매도가 나오는 것은 선 그어놓고 왼쪽을 살펴보면 된다고 그랬죠. 한번 봅시다. 뭐가 있죠? 매물대. 자, 이거는, 네, 언제나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 보입니다. 기존에도 한번 여기 4,000원대 넘어갈 때 주춤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강한 상승이 아니라 올라가고 나서 살짝 짜리몽땅 그 다음에 또 한 번 올라가는 모습. 이 정도 올라가야지. 자, 위쪽에 저항이 또 있잖아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 위쪽에도 매물대 상단이 있어요. 7,000원 조금 넘는 구간. 근데 이 종목이 6,570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 관점에서는 분명히 단기 저항에 대한 포인트를 분명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고 딱지 붙었죠. 자, 근데 여기서 특징이 하나 볼 게 있습니다.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쳤네요. 기관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재밌는 건 여기 거래량이 그동안 줄어들고 있다가 확 늘어났는데 음봉과 함께 늘어나는 거래량은 뭐다?
네, 매도가 많이 나온 것이다. 자, 양봉과 함께 늘어난 거래량은 매수가 들어온 것이다. 매수가 들어온 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전부 다 나간 것 같진 않아요. 일단 그래도 내려갔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라는 입장일 것 같고요. 포지션을 본다라면은 일단 지지선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더 볼까? 라는 생각들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것도 장중에 올라갔다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는데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떨어진 것이다. 즉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들 이쯤이면 됐어. 2배 먹었으면 됐어 라는 식의 느낌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도가 추가적으로 더 진행이 된다라면은 조금 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 하루를 더 지켜봐야 되죠. 네,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내일까지 뭐 지금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내일까지 조정을 좀 생각해 보고요. 조금 여유 있게 지지선 잡으실 분들은 4,500원 정도로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주가가 뭐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 있는 여부가 생기게 되면은 더 밑으로 빠지겠습니다만 지금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섹터 자체가 장기적 관점에서의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감내하고 가자라는 식의 느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지지선 4,500원까지만 먼저 좀 보시고요. 그 이후에 상황들을 보면서 관찰을 좀 해 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르비텍은 일단은 볼 관점, 네, 매수는 좋지 않아 보이네요. 그래서 매수하기는 조금 껄끄럽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진엔텍 볼까요? 우진엔텍. 마찬가지죠. 뭐 원전 관련주도 많이 올랐는데 자, 요것도 거래량이 조금 늘었어요. 늘긴 늘었는데 그 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서 네, 요거는 뭐 괜찮아 보이네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볼 게 있다, 그죠? 사자 이빨. 자, 사자 이빨 기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의를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사자 이빨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 내려왔고요. 자, 그 다음에 추세선을 가지고 올라갔죠. 거래량 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면 뭐라고요? 더 간다. 그래서 이거는 저점만 잡아내서 매수하시면 되는 전략이었죠. 15,000원 정도 매수 포인트 나쁘지 않았겠네요. 자, 위쪽 라인대에서 지금 네, 뭐가 나왔어요? 4만원대 저항이 있죠. 그래서 주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차익 매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자, 원전 개측기 및 원전 점검 해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충분한 기대치들은 좀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네. 그 다음에 원전 개측기 전문 기업인 우진의 자회사로 되어 있죠. 우진도 원전 해체 관련한 네, 수혜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일단 원전 해체하게 되면은 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네, 개측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네, 다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이 해체 분야에서 네, 아마도 뭔가 수혜를 좀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자, 원전 관련주들이 사실은 내세울 게 별로 없었죠.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원전 관련해 가지고 뭐 SMR 이야기도 나오고 또는 이제 뭐 원전 건설 쪽도 얘기 나오고 뭐 원전의 르네상스니 뭐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뭐 전력 수요가 부족하니 뭐 등등 얘기 많아서 갑자기 원전주들이 주목을 좀 받기 시작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원전이 굉장히 오랫동안 네, 주가가 좀 오르지 못했었던 상황이 좀 있어서 이번에 이를 악물고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네. 자, 역시 네, 시총이 너무 작죠. 시총이 작습니다. 시총이 작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네, 물론 시총이 작다고 해서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닙니다만 대기업 위주로 돌아간다라면은 조금 부담될 수도 있겠고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일단 자금의 투입도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조그만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혜택적인 부분들을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참고하시고 자, 아직까지는 뭐 정책적으로는 수혜를 입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단기적 급등세, 그 다음에 원전의 어떤 관련한 재료들은 장기적 재료. 자, 그래서 서로 충돌하는 모습이 좀 있죠. 차익 실현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된다면 지지선 잡아야 되는데 지지선이 되게 애매하네요. 지금 짤막 올라가가지고 사실 지지선이 여기 3,000원 정도까지 있는데 이렇게 되면 5일선 깨고 한참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3,000원까지 내가 굳이 팔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3,000원 3만원까지 내려갔을 때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네, 왜냐면 그 기간까지 내려가면 여기 밑에 있는 21선이 따라 올라붙어서 지지선을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3만원 지지는 지켜줄 것 같아 보이고요. 여기가 지금 짤망짤망하기 때문에 작은 캔들이 나오면은
지지선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네, 중간에도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5일선 이탈 시 매도, 그거 아니면은 뭐 3만원까지 내려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3만원까지 내려가면 팔 이유가 없다. 그래서 길게 보실 분들은 그냥 놔두시고 네, 조정 이후의 상황들을 조금 관찰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홀딩입니다. 홀딩이고요. 떨어지게 되면 일단 뭐 매수 포인트는 3만원 또는 그 아래쪽 공략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네, 뭐 애매하죠. 네, 그래서 일단 잘 지켜보고 있다가 들어와서 나가는 자리 확인되면 그때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쪽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전 KPS, 네, KPS 요것도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내고 팔았던 종목이긴 한데 지금 원전 해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네요. 네, 차익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시총이 좀 크게 뛰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4만원대부터 6만원대인가 한 50%밖에 안 뛰었는데 얘는 그죠. 대형주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시총이 2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이기 때문에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됐을 것이다. 조그만 애들은 뭐 100% 200% 올라갈 수 있지만 대형주들은 100% 올라간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자, 흐름은 일단 네, 큰 추세를 전환시킨 이후의 상승,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왔다 다시 반등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한전 KPS 같은 경우도 발전 설비 정비나 제염, 절단, 뭐 이런 원전 해체 관련 기술에 대한 서비스를 이제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전 해체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한수원, 네, 이쪽으로 봐야 되죠. 이제 쭉 이제 계열을 보면 이제 한전 붙어 있는 것들, 한전 기술, 뭐 한전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네, 일단은 수혜주로 부각이 돼서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원전 섹터 쪽에서의 이런 차익 매도는 약간 부담스러운 요소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요거는 지지선이 있네요. 자, 지지 포인트는 5일선 일단 깨졌지만 여기 장대 양봉 난 구간이 지지선인데 뭐 가까운 자리잖아. 네, 이러면은 지지 라인대가 59,000원인데 자, 만약에 월요일날 던지기가 나오면 59,000원 수준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네, 깨질 수 있죠. 그러면은 자,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지지선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지지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많이 알려드렸지만 양봉의 절반을 자른다. 네, 절반을 자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55,000원이 지지선이 되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장대 양봉 첫날이죠. 첫날. 이제, 장대 양봉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크게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몸통 절반을 잘라서 위쪽에서는 홀딩 유지 계속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이제 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홀딩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자, 지금은 뚜렷한 지지 라인대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5일선이 이탈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5,000원을 지지선을 잡는 것이 적당합니다. 55,000원 위쪽에서는 홀딩 보시면 되고요. 55,000원까지 일단 주가 내려갔다라고 한다라면 매도가 의미가 없죠. 왜냐면 그 시기가 된다라면 역시 마찬가지죠. 21선이 따라 올라붙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형성되는 그런 지지라인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매도 포인트는 그때는 의미가 없어지고요. 매수를 한번 그때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쯤이면 들어왔다가 진행될 수 있는 내용들. 자, 그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매도나 이런 부분들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55,000원까지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차익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압박감이 계속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요소들이 많을 것 같고, 실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던지기가 나오게 되면 이것도 감당하기 좀 어려운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때리고 들어간다면 원전도 한풀 꺾이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들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우진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우진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 사업, 원전 해체 관련 기술 이런 것들 통해서 진행이 되는 모습이고요. 한전 기술에다가 이제 계측기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원전 해체 시장에 따른 당연히 신규 수요가 있을 것이다 생각되는데 뭐 해외 시장 진출도 가능하겠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 프로젝트. 이것도 지금 보시면 시총이 2,200억, 2,300억인데 지금 7,500원에서 만원 넘게까지 올라갔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 1,500억 정도 수준에 있었던 기업이다. 근데 포인트는 요즘엔 다 좋게 나왔었네요. 이제 원전주들이 계속 시들 말라가다가 갑자기 탁 튀는 자리들. 근데 요거는 매수 기회를 잘 안 줬네요. 그래서 매수 따라가기는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저항이 계속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 들어가기는 좀
조금 애매한 구간이거든요. 8,500원 정도대에서 매수 포인트 있긴 있었는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 보이네요. 자, 역시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제일 좋은 편이죠. 21선 끌고 올라가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또 돌리는 모습도 살짝 나오고요. 근데 매도가 기관들 매도, 그 다음에 외국인들 일찌감치 다 팔아먹었고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적으로는 자, 개인들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더 이상 뒷받침 안 해준다. 그러면은 너 혼자 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부담되죠.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면은 일단은 옆으로 횡보하게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지선이 21선에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네, 빠지는 것보다는 횡보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자, 장대 양봉 여기도 나왔네요. 자, 지지 라인 때는 여기 몸통 절반. 자, 둘째 날은 잘 지켜줬네요. 그죠? 네, 지켜줬고 지금 사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지지선이 이제 11,500원 정도 네, 보실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건데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박스 양상이 나오게 되면 1,500원 정도에서 지지선 하단이 만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매도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뭐 이격이 좀 벌어져서 원전 관련주 다 같이 밀린다라면 약간 애매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지 포인트는 일단 1,500원 정도 수준에서 한 번은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참고하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네, 그런 정도로 우리가 확인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런 내용들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전기술, 요거 우리가 팔아먹은 기업, 네, 한전기술. 근데 팔아먹고 더 올랐나요? 아, 떨어지고 있죠? 네. 네, 떨어지면 좋은 건가? 네. 자,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요 밑에서 매수를 해가지고요. 네, 잘 올렸어요. 잘 끌어올렸고, 자, 눌림목 형태 비슷하게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급등해서 팔아먹었는데, 그 가격대가 왔죠. 우리가 11만 원이 좀 넘은 자리에서 매도했던가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11만 원 조금 넘게 매도한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비슷한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인데, 이거는 다른 것과 좀 틀리게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 신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기관들 매도도 아직 많이 나오지 않았죠. 물론 이 이후에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쪽에 지지 라인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독특하죠. 네, 다른 것들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이제 10만원입니다. 10만원 지지가 깨지면 심리적 지지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격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원전주들이 다 같이 밀린다라면 이것도 영향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10만원을 깨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유지 잘 하시면 되고, 뭐 10만원 살짝 깨고 내려가서 뭐 95,000원이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까지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연속성을 띠느냐 안 띠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요것도 지금 보면 이격이 벌어진 상태라서 횡보를 통한 박스를 그리고 진행하던가 가격을 빼던가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돼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네, 횡보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요것도 지금 보면은 원전 해체와 관련된 네, 그런 부분에서 수혜가 좀 되죠. 일단 설계를 하고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시공 능력이 있다. 뭐 그렇게 된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해체 쪽도 가능하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첫 원전 해체에 대한 경험, 이 기술력을 어느 정도까지 쌓을 수 있는 이 참여 업체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뭐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으로 걔네들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 또는 이제 원전 해체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됐을 때, 네, 이런 기업들의 포지션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빠질 수도 있다 이긴 한데, 요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수급이라든지 또는 기타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독특하게 다른 종목들하고 좀 궤를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요거는 이제 체코 원전 이후에 글로벌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저는 팔아서 밑에 좀 내려오면 다시 살 생각이긴 한데,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금으로서는 일단 보유 관점, 네, 좀 여유 있게 보실 분들은 95,000원, 빡시게 볼 분들은 10만원 지지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는 지금은 좋지 않아요. 조금 기다렸다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팔아먹는 종목이 또 나오네요. 비츠로테크. 네, 비츠로테크. 요거는 네, 제가 시황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치고 올라갈 때 매도를 쳐버렸어요. 네, 왜 그러느냐? 요거는 이제 매물대가 탁 걸립니다. 매물대가 탁 걸리고, 제법 네, 두꺼운 매물대인데, 이 매물대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매물대예요. 무슨 매물대냐?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물대죠. 그래서 요 매물을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 가지고 계속 우리가 보유를 하긴 했었습니다. 밑에서 계속 사고, 그래서 수익도 제법 나왔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네, 음봉이 좀 컸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원전 해체 쪽으로 엮여가지고 조금 애매한 거 아니냐. 뭐 플라즈마 기술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원전 해체 관련한 내용으로 뭔가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뉴스에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조금 네 모양이 저렇게 안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네 물론 이제 쉽게 먹여주는 건 아니겠지만 살짝만 올랐으면 어땠을까. 여기서 만약에 네 오늘 한 뭐 이렇게 한 10% 올랐다가 이렇게 마무리돼가지고 한 12%대 끝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 아쉽게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어쨌건 매도 물량이 좀 나왔어요. 네 음봉 떨어졌죠. 거래량 많이 터졌잖아요.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살짝 네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고요. 자, 매수 의견은 좀 충분히 들어오면은 진행하시면 좋은데, 요건 8,500원 정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9,000원 위쪽으로는 다시 매수할 생각은 아직은 없고요. 9,000원 아래로 내려갔을 때 지지선의 어떤 이격이라든지 포지션 여부를 살펴보면서 대응할 생각은 있습니다. 참고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월요일날 내일 한 대 얻어 맞으면 주가 하락해서 시작하면 뭐 그냥 보유하세요. 네, 그냥 보유하세요. 여기서 한 대 얻어 맞으면은 뭐 9,000원 근처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보유하시는 게 그때 되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냥 홀딩 전략이고요. 만약에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올라가면 홀딩이지 뭐. 자, 그럼 뭡니까? 내려가도 홀딩, 올라가도 홀딩.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현재가 수준에서 딱 멈춰서 움직일 때 10,000원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9,800원 막 왔다리 갔다리 막 이렇게 살짝 어설프게 올랐을 때 이럴 때가 무서운데, 이럴 때는 매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네 보합 수준 나타났을 때 만약에 살짝 올랐다, 네 한 9,700원 정도 800원 정도 시작했다, 근데 주가가 밀리면서 음봉으로 뚝 떨어진다, 그러면은 매도하셔도 됩니다. 네 또는 이제 9,600원 전후로 왔다리 갔다리 한 0.5% 1%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그럼 뭐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근데 제 생각에는 네 굳이 매도를 지금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리딩을 하기 위해서 뭐 팔고 또 현금 마련해서 다른 종목도 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환적인 부분에서 차익실현을 이제 이 매매 포지션에서 진행을 해드린 거긴 한데, 아직도 안 팔았다라면, 아직 들고 계시다라면 뭐 그냥 좀 더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원전 해체와 관련된 종목들, 뭐 정부가 일단 원전 해체를 승인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어떤 오더가 떨어지기 시작할 건데, 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뭐 트럼프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원전 르네상스 이야기 나올 정도니까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현재 시점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한 번 정도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또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못 사면 어떡하죠? 네, 그거는 내 팔자야. 그러면 되죠. 네, 거기까지 내가 운이 다르지 않는 거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 차익을 챙겨놓고 나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사주는 거고, 안 들어오면 많은 거고. 왜냐면 시장에는 살 종목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단기적 저항대에 진입한 종목군들은 약간씩 차익 매도가 나갔다는 거 정도까지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